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정자 여사, 올해 73.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녀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날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남편은 3년 전 간경화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이 집엔 정자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은 미국으로 시집가 버려 1년에 한 번 전화 한 통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 아들 박현수는 서울에 살며 자주 연락을 주던 자식이었다. 회사 다니다가 사업한다고 나섰다 했을 때 정자는 내심 걱정도 있었지만 응원해 주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 되는구나 라고 동네 어르신들께 자랑까지 했다. 그런데 2년 전 봄, 현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정자는 아무 대답 없이 바로 은행부터 찾았다. 남편과 모은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들어있던 통장이었다. 딱 5천만 원. 그 돈을 하루 만에 송금했다. 따로 조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힘든가 보다 싶었다. 다음 달 안에 꼭 갚을게. 진짜야, 엄마. 은혜 절대 안 잊어.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지금 미팅 중이에요. 곧 돈 들어와요. 라며 문자라도 보내더니 나중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명절이 지나고 생신이 지나도 조용했다. 정자는 차마 딸에게 말하지 못했다. 현수가 바쁜가 보지 라며 혼잣말만 되뇌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정자씨, 아드님 요즘 연락은 돼요? 사업은 잘 되나 봐요? 신문엔 요즘 사기 많이 난다던데. 그런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모처럼 박혔다. 하루는 우연히 동네 이장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박현수 씨라는 이름인데 정자씨 아들 아냐? 뉴스에 떴던데. 화면에는 박모 씨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혐의로 피소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정자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핏기가 가시며 손이 떨렸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현수가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현수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5천만 원도 아들의 안부도 그녀에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로부터 2해가 흘렀다. 어느 봄날 아침 정자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물을 뿌리다가 유난히 하얗게 핀 목련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가야겠다. 가서 내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이지. 그날로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 2벌과 아들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챙기고 이른 아침 첫 버스를 탔다. 서울행. 광주에서 강서구까지 가는 그 길은 그녀에겐 작은 대장정이었다. 지하철 노선도도 잘 모르고 승강장 위치도 낯설었지만 아들을 본다는 마음으로 길을 물어가며 갔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오피스텔. 그러나 현관은 굳게 닫혀 있었고 관리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 세입자요? 이사 간 지 꽤 됐어요. 보증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갔대요. 짐도 몇 개 놓고. 그 말에 정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식탁에서 된장국을 먹으며 웃던 그 모습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굶고 있는 건 아닐까? 병든 건 아닐까? 정자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SNS에 남아있던 가게 사진 하나를 단서 삼아 또 다른 동네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 예전엔 샌드위치 가게였던 자리에 도착하자 간판은 떼어지고 아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창문에는 스프레이로 욕설이 써져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가 구부정한 자세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낡은 모자에 꾹 눌러 쓴 후드, 초췌한 얼굴. 정자는 숨을 멈췄다.
현수,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마른 얼굴, 퀭한 눈빛. 하지만 분명 그녀의 아들 박현수였다. 어머니. 현수는 봉투를 떨어뜨리며 굳었다. 정자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너 어떻게 된 거냐? 공원 벤치에서 아들은 털어놓았다. 사업이 망한 사연, 사기당한 사연, 투자자들의 협박, 거리에서 지내던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5천만 원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겁고 창피한 짐이었는지.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 엄마. 공원 벤치에서 아들은 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이 망한 과정, 함께하던 친구의 배신, 투자자들에게 받은 욕설 문자, 잠적한 이후 노숙까지 하게 된 사연. 그는 하루에 2끼도 못 먹으며 폐지, 수거를 하며 지내고 있었고 불법 체류자처럼 숨어 살고 있었다. 엄마, 나한테 실망했지?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포자기, 손을 떠는 걸 멈추지 못했다.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처음으로 한 방에 누웠다. 어머니는 이불 하나를 반으로 나눠 덮고 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젊었을 적엔 반찬을 싸서 팔았었어. 너 대학 보낼 때 그때도 새벽에 일어나 김밥 말고 반찬 묶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팔았지. 그거 생각나더라. 현수는 조용히 뒤척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톡하고 건드렸다. 나는 이 돈을 잃은 게 아쉬운 게 아니야.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한 게 그게 너무 속상하다. 현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엄마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정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네가 다시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걸로.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번엔 박스를 들고서였다. 이거 봐라. 우리 동네에서 찹쌀떡 잘 만드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거 서울서도 팔아보면 어떨까 싶더라. 너도 예전에 음식 프랜차이즈 했잖아. 배달 시스템, 원가 계산 그런 건 알잖아. 현수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직접 담근 고추장, 무말랭이, 멸치볶음, 시래기국 팩이 있었다. 익숙한 냄새, 어릴 적 도시락통에서 맡았던 그 향.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내 손맛도 아직 죽지 않았지. 정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묘한 긴장감과 결단이 담겨 있었다. 우리 같이 해보자. 현수는 처음엔 거절했다. 장사 안 해. 무서워. 또 망할까봐. 하지만 정자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도와줘. 장사 말고 그냥 엄마 손발 좀 대어줘. 나 혼자는 힘드니까. 며칠 동안 현수는 엄마를 따라다녔다. 전단지를 만들고 가게를 알아보고 동네 부동산과 이야기하고 시장 사람들과 인사하고 반찬 포장도 도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돈을 계산하고 고등어를 굽고 재료를 썰면서 조금씩 살아있는 느낌이 났다. 무너진 건 사업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주의 시장 골목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정자의 손맛. 그 이름은 아들이 손수 적어 간판으로 만든 것이었다. 정자의 손맛이 문을 연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시작은 조용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부터 바쁘다. 이른 시간부터 가게 앞에 줄이 서고 묵은지찜 남았어요? 된장찌개 오늘도 그 맛나요? 라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주방에서 김치전을 부치는 정자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계산대에 선 현수는 이제 두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줄도 손님과 눈 마주치며 웃을 줄도 알게 됐다. 손님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물었다. 이 집 반찬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요리학원 출신이에요. 정자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논밭에서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한 숟갈짜리 인생으로요. 그 말에 손님들도 웃고 아들도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가게 철문을 내리던 현수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그날 나 찾으러 서울 왔을 때 무섭지 않았어? 정자는 철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무서웠지. 내가 네 얼굴 못 보면 어쩌나 싶어서 살아는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했어.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는 엄마 얼굴 볼 자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논두렁에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 오래전 아직 현수가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정자는 묵묵히 고구마를 깠다. 현수는 손에 찐 고구마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다시 심어볼게. 죽은 줄 알았던 뿌리였지만 사실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 뿌리에 물 준 건 나지만 이젠 네가 자라야지.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이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마치 흙 속에서 오랜 시간 버틴 씨앗이 싹을 틔우듯 조용하고 단단하게 퍼져나갔다.